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알아봅니다. 월가이드 시간. 오늘은 US스타 김동관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랜만에 또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장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좋은 장일 때 좀 굉장히 기분 좋게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일단은 좋지 않았던 우리 미국 증시를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출연할 때마다 이렇게 안 좋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지금 사실 2주 만에 최악의 세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스닥이 특히나 3% 가까이 하락하는 국면을 보였는데요. S&P 500이 2.37%, 그리고 다우 지수 1.92% 이상 하락하면서 모두 지수가 안 좋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빅5 종목도 2%에서 4% 가까운 급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는 지금 현재 에너지주 그리고 기술주가 4% 그리고 3%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오늘 하락장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JP모건의 이 크로스어셋 펀더멘털 전략 책임자인 이 존 노만드가 사실 이 9월은 세계 경제 시장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폭넓은 유보 상태를 지니고 있고 글로벌 경기 성장에 지금 둔화를 될 수 있는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지금 미국과 유럽의 이런 정치적 위험, 그리고 이 코로나 2차 확산,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을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이 뉴욕 그랜트힐 캐피털의 이 토마스 헤이스 상무가 이 선거와 소득, 그리고 경기 부양에 관한 정보를 가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확실한 이런 점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앞으로는 계속된다고 하면 이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제롬 파월 의장, 그리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그리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가 모두 한 목소리로 이렇게 지금 현재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요. 이 파월 의장은 먼저 추가 부양이 없으면 경기 회복이 더디고 회복이 힘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고용과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모두 팬데믹 이전 수준이다라고 했고요. 특히 소기업과 저소득층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 회복세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초당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가 이 추가 부양책이 절실하다라고 강한 어조로 언급을 했는데요. 경기 회복이 굉장히 느리고 있고 장기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9월 23일 하원에서 2차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1,200 관련한 부양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개를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 부양책도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이 부분이 좀 시장을 좀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날 좀 하락하는 장 가운데서도 몇 가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또 분기 실적이 굉장히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나이키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헤드라인을 장식한 그런 오늘의 종목인데요. 2021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오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EPS는 0.95달러로 예상치의 115%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매출은 105.9억 달러로 예상치 69%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데 기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온라인 매출이 82%가 증가를 하였고 이 작년에 취임한 이 존 도나허죠. 서비스나우의 전 CEO가 굉장히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D2C 채널을 강화한 것인데요. 이 D2C 채널이란 것은 이 자사몰이나 전용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이렇게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것들로서 작년에 지금 나이키와 아마존이 결발한 그런 모습을 해서 D2C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19개 기관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현재 10% 가까운 그런 급등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오토존인데요.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지금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셀프로 이렇게 자동차를 수리하는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기대에 발맞춰서 EPS가 예상치를 26% 상회하는 그런 30.93달러가 나왔고요. 매출도 예상치를 9.63% 상회하는 그런 45.5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네, 2%가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5개 기관에서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특히나 이 레이몬드 제임스라는 곳에서 1,300달러에서 1,500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코로나 2차 확산이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이 오토존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 KB홈, 미국 주택건설 회사인데요. 이 KB홈도 마찬가지로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EPS는 0.83달러로 예상치를 56% 상회를 했고요. 매출은 9.99억 달러로 예상치를 12% 이상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기존 주택 판매건이 600만 건으로서 2009년 이후에 최대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 모기지가 지금 금리가 사상 최저인 2%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미국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가이던스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로 이 또한 7% 가까운 급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 소개를 또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 굉장히 뜨거웠던 틱톡 관련주죠. 오라클의 소식이 어제는 좀 잠잠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오라클도 그렇고요. 코로나19 관련주로 꼽히는 오늘 존슨앤존슨이 이제 임상 3상에 돌입하겠다라는 소식도 밝혔는데 이들 기업들을 살펴보면 어떤가요? 네, 먼저 이 오라클이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 틱톡과의 인수 합병이 잘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사실 이 틱톡 글로벌 이를 신설을 해서 지금 오라클이 12.5% 지분을 확보를 하고 월마트가 7.5%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 서로 다른 그런 파트너십을 체결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국 정부에서 이 미국의 함정이다. 미국의 더러운 속임수이다라는 강한 어조로 반발을 하면서 거래 중단을 하겠다는 그런 위협적인 어투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2.74%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요. 지금 코로나 관련주로는 존슨앤존스와 준비디오가 있습니다. 지금 존슨앤존스가 임상 3상 실험을 돌입했다고 오늘 발표를 했고요. 통상적으로 이 다른 제약사들은 2회 이렇게 백신 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존슨앤존스는 1회 접종만 해도 된다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지금 시험 대상으로는 6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 말이나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대감이 있어서 오늘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로나 2차 확산에 관련해서 준비디오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화상 연결에 대해서 가장 선두주자인 줌이 이 코로나 2차 확산이 계속해서 된다고 했을 시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준비디오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쓰기 편하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용을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관련 기업들 살펴봤고요. 사실 이제 가장 우리가 이번 시장에서 또 주목을 했던 게 어제 테슬라가 배터리데이를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오죠. 빈 수레가 요란했다. 막상 먹을 건 없었다. 이런 실망감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테슬라를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10% 가까이 10%대의 하락세를 보인 채 마감을 했더라고요. 테슬라가 이제 굉장히 좋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점으로 좀 테슬라를 바라봐야 될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콜라와 관련해서도 국내에 연관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니콜라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테슬라 관련해서는 사실 기대감이 너무 컸다라는 반응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테슬라가 2달 전부터 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느냐 또는 이 배터리를 이 신기술을 발표를 하느냐라는 등으로 굉장히 부풀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이 되진 않았고 사실 굉장히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했습니다. 최대 3년 안에 이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을 이렇게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행 거리를 54% 증가를 시키고 킬로와트 시당 비용을 56% 절감을 하고 기가와트 시당 비용을 69% 절감하는 그런 엄청난 절감 효과를 보이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한 3년 안에 25,000달러에 달하는 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발표하겠다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타 버전이죠. 완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베타 버전을 1개월 내로 출시하겠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B에서는 6명이 매수, 그리고 14명이 보유, 그 10명이 매도 의견을 보이는 그런 굉장히 엇갈린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65달러로 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에 반해서 이 번스타인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현재 의미 있는 행사였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비전에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크인베스트의 이 애널리스트 샘 크로스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테슬라의 생태계가 있어 굉장히 좋은 비전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 케이스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를 굉장히 떨어뜨린 사건이 있었죠. 이 트레버 밀턴 사임이 부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는데요. 사실 어제 이 트위터를 탈퇴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밀턴에 대해서 굉장히 더 의구심을 증축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도이체뱅크에서는 목표 주가를 50달러에서 29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 신뢰도가 핵심인 브랜드에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잠재적인 이 파트너십과 이 고객과의 계약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와 니콜라는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은행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제기가 됐습니다. 2조 달러 규모의 뭐 검은 돈이 오갔다, 뭐 돈 세탁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아까 본 소식에 따르면 JP모건 측이 10억 달러죠. 우리 돈으로는 1조 원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은행주와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살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글로벌 은행들이 이 2조 달러의 검은 돈 의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국제탐사기사협회에서 지금 1999년부터 2017년까지 2조 달러 가량의 의심 거래가 포착이 되었다라고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 도이체방크가 1조 3천억 달러, 그리고 JP모건이 5천억 달러, 그리고 이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64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검은 돈이 연루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뭐 말레이시아 나집 총리의 이런 불법 자금, 그리고 북한, 그리고 탈레반, 그리고 다단계 사기 기업 등까지 굉장히 악재가 쏟아졌습니다. 사실 지금 이 2020년에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2002년부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지금 고객들의 동의 없이 이 350만 개의 유령 계좌를 개설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웰스파고의 신뢰도가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지금 사실 신저점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금융업종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3일 거래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신뢰도 회복이 중점적으로 집중이 될 것인데 얼마나 신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은행주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 혐의를 좀 벗어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좀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관련주를 살펴볼 텐데요. 룰루레몬과 펠로톤을 들고 오셨네요. 네, 사실 굉장히 오늘 안 좋은 뉴스들로 가득했지만 이 나이키와 그리고 룰루레몬 그리고 이 펠로톤까지 그래도 좋은 소식들이 연달아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이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어제부터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어제도 6% 그리고 오늘도 1% 가까운 그런 상승 여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어제자 뉴스였죠. 이 아마존에서 이 프라임 바이크라고 하는 500달러짜리 이 바이크를 출시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스타트업인 에셜론 피트니스와 함께 합작을 해서 이 500달러짜리 바이크를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아마존에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다시 한번 펠로톤에게 이 반사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날도 역시나 미국장은 기술주들이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 챙겨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US스타 김동관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